안녕하세요, 뿜뿜이들. 소이뿜입니다. 오늘은 제가 뭘 할 거냐면요. 초심을 찾기 위해서 제가 고등학생 때 했던 메이크업을 해볼 겁니다. 그리고 1탄에 이어서 유튜브를 더 잘하기 위해 뭘 노력했는지를 말씀드릴 건데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소이뿜 변신. 이날만을 위해 잘 다려둔 저의 교복을 입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넥타이를 분명히 가지고 왔는데 어디다 넣는지를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이 넥타이만 있거든요? 근데 얘를 도저히 어떻게 쓰는지를 몰라가지고 넥타이인데 넥타이인 척 해볼게요. 안 하는 이만 못한데 바로 저의 고등학생 때 메이크업을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저 18, 19살 때 메이크업을 영상을 보면서 공부를 해왔는데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이 보라색 맵에 비슷한 선크림을 사용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크림을 사용해주도록 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18살, 19살? 때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그때 카메라가 생겨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번장에다가 팔까 하다가 그냥 유튜브를 찍어서 올려봐야겠다 싶어서 찍어서 올렸는데 반응이 꽤나 좋았던 거죠. 그래서 그때 그 예상치 못한 반응에 재미를 봐가지고 저 혼자 지식인에다가 어떻게 편집해야 되는지 이런 거를 검색을 엄청 해가지고 블로를 제가 직접 깔아서 편집을 꼬박 그 자리에 앉아서 끝냈었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심지어 저는 정말 아기 때부터 공부를 포기하고 메이크업을 한 사람이라서 저희 집에 책상도 없었고 컴퓨터라고 해봤자 그냥 협탁 같은 데 위에 있어가지고 컴퓨터 의자라고 할 것도 없었어요. 그냥 방석을 이렇게 깔아가지고 거기에 앉아서 편집을 했었는데 편집 환경이 힘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재밌어서 엄청 열심히 편집을 했었던 때가 있었는데 네, 초심을 잘 찾아봐야겠죠? 제가 학생 때 사용했었던 메이크업 제품을 가져오고 오려고 했는데 다 단종돼서 없더라고요. 그래서 비슷하게 메이크업을 하는 걸로만 만족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른 나이에 더 열심히 살았었던 나이도 있을 텐데 왜 하필 고등학생으로 정했냐면 제가 고등학생 때 얼마나 산독기였냐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17살 때 쇼핑몰 모델을 하게 된 거예요, 제가. 지금도 그럴지는 모르겠는데 저 학생 때만 해도 17살을 일자리에 써주는 곳이 많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쇼핑몰 모델을 어떻게 지원을 해가지고 야외에서 2월에 봄옷을 촬영을 하면서 그렇게 용돈벌이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완전 산독기지 않나요? 저는 지금 27살의 소이쁨은 2월에 봄옷을 입는다? 2월 밖에 나가지도 않아요, 그냥. 초심을 제대로 찾아야 할 이유가 생긴 거죠, 지금 명분이. 17살 김소희도 그 추운 날 밖에 나가서 봄옷을 입고 촬영을 했는데 27살 김소희는 이 추운 날 따뜻한 장판 밑에 누워서 핸드폰만 하고 있다? 미친 거죠. 혼나야 돼요, 아주. 그리고 그때 아무래도 17살이고 그 학생들의 뭔가 이런 시기 질투를 엄청 많이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는 뭔가 그게 되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지금도 아무렇진 않지만 20살, 21살 때는 멘탈이 진짜 엄청 약해가지고 주변에서 좀만 뭐라고 해도 움츠려들고 막 이랬었는데 17살, 18살, 19살 때 김소희는 깡따구가 굉장히 좋았다. 학교에 굉장히 무서운 언니가 있었는데 언니뿐만이 아니야. 선배들, 그냥 같은 학년 애들도 다 저를 보고 야, 쟤 유튜브 한다며?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 뭐라고 해야 되지? 야, 너 유튜브 한다며? 너가 소이쁨이라며? 너 구독자도 많다며? 이런 애들도 정말 많았지만 다짜고짜 저 지나갈 때 야, 쟤 유튜브 한다며? 하는 그런 무서운 언니들이 굉장히 많았다. 하지만 18살 소이쁨은 기죽지 않지. 제가 그때 성균관대로 체험학습을 갔었는데 그때 초범이어서 조금 추웠어요. 교복 위에다가 청자켓을 입고 갔는데 그걸로 욕을 한 1년 내내 먹은 것 같아요. 그 학년 내내. 아니 교복 위에다가 추우면 후드 집업도 입고 뭐도 입고 하는데 청자켓 입을 수도 있지. 근데 그런 뭔가 비난을 겪고도 절대 인플루언서의 험난한 과정을 꺾지 않았다. 약간 내가 잘나서 유튜브 하겠다는데 뭔 상관? 이랬던 것 같기도 하고 지금은 좀 그때의 김소희를 본받을 필요가 있다. 요즘 피부가 왜 이런지 모르겠는데 살짝 화장독처럼 올라오고 있거든요?
화장을 집 밖에 나갈 일이 없어서 하지도 않는데 피부가 안 좋아서 내일 당장 피부과를 예약했습니다. 아무튼간 그때 과거 얘기로 돌아가자면 허리가 끊어질 것 같은 그런 책상을 가지고도 편집을 그 자리에 꼬박 앉아서 4시간, 5시간을 했으면서 왜 지금은 이렇게 좋은 환경이 있는데도 열심히 하지 않는가. 초심을 찾고자 이렇게 교복을 입고 18살 때 했던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살에 하는 18살 소입품 메이크업은 살짝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해볼게요. 그때 저 막 눈썹 엄청 두껍게 그려가지고 욕 엄청 먹고 악플도 엄청 많이 달리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일 많이 달렸던 악플이 입 모양에 관련된 거였었거든요. 말투랑 입 모양. 제가 아기 때 치과를 너무너무 무서워해가지고 이를 제때 안 빼고 좀 늦게 빼서 덧니도 좀 있었고 치아열 자체가 별로 안 예뻤었는데 그게 마음에 안 들어서 입 모양을 이렇게 좀 똑바로 좀 또박또박 했어야 했는데 이 치열을 숨기려고 입을 크게 안 벌렸었어요. 지금도 아마 그 습관이 남아있을 텐데 예전엔 정말 웅얼웅얼 그 자체 그냥 아이브로우는 어디 거를 써줄게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아이브로우는 어디 거 사용해줄게요 이런 식으로 웅얼웅얼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정말 상처받았던 악플 중에 하나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저보고 약간 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냐면서 아무튼 그런 악플들을 참 많이 받았죠. 근데 지금은 괜찮다. 그래서 그 1탄을 기반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약한 멘탈, 악플 문제는 솔직히 극복한 것 같아요. 지금은 멘탈이 너무너무 좋고 주변에서 응원해주고 그 도와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악플 따위에 휘둘리지 않는 멋진 여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안일함 관련해서 얘기를 하자면 혹시 게으른 완벽주의자라고 들어보셨나요? 제가 게으른 완벽주의자 그 자체거든요. 뭔가 뭐를 시작하려고 할 때 생각해놓은 루트대로 완벽하게 할 수 없으면 시작조차 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바로 저인데 저도 사실 유튜브 제기를 제 생일쯤에 맞춰서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이 2월까지 지금이 2월인데 이 영상이 또 언제 올라갈지 모르겠어요. 2월, 3월, 4월까지 미뤄지게 되었다. 근데 이 성향은 어떻게 고치냐면 일단 해야 돼요. 일단 카메라를 켜야 되고 편집 프로그램에 영상을 옮겨서 일단 편집을 해야 돼요. 저는 약간 영상을 이렇게 편집을 하다가도 마음에 안 들면 영상을 그냥 버려버리고 싶고 편집도 그냥 하기가 싫어지고 뭔가 제 그 기준에 안 맞으면은 막 하고 싶지가 않아진단 말이죠. 근데 이게 완벽주의 성향인데 그거를 그냥 버려야 돼요. 일단 마음에 안 들어도 해야 하는 그런 습관을 들이려고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도 계획해서 영상을 찍는 게 아니고 그냥 불시에 갑자기 영상을 찍어버리는 게 오히려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을 고칠 수 있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제 스스로 완벽한 타이밍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할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인물들, 내가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약간 채찍을 해야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지금 많아져서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저처럼 게으른 완벽주의자 성향을 가지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아, 참고로요. 저의 고등학교 메이크업은요. 제가 그때 아꼈던 트로피칼 그레이라는 렌즈, 회색깔 그레이 렌즈랑 약간 오렌지? 레드 오렌지? 그런 느낌이거든요. 한번 잘 해볼게요. 제가 고등학생 때 정말 많이 사용했던 섀도우 이름이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에뛰드 섀도우입니다. 해변에서 코코넛, 카페라떼 우유마니, 머슬마니아 아무튼 그렇게 많이 사용을 했었는데 그 컬러들이 약간 오렌지가 들어가 있는 브라운 컬러거든요. 이게 제일 비슷해서 얘를 사용을 해줄게요. 아무튼 그 아까 제가 말하다 말았는데 말 또박또박 안 하는 거 그거를 고치려고 엄청나게 큰 노력을 한 건 아니지만 그 배우 엔터 같은 데 제가 들어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 선생님도 저의 이런 말투나 어조 웅얼웅얼 하는 거를 바로 캐치를 하셔가지고 아나운서처럼 이렇게 펜 껴가지고 연습하라고 많이 해주셔서 그걸로 조금 개선이 되지 않았나 싶고 저는 제가 이 말투로 평생을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말투를 가지고 있는지 잘 몰라요 사실. 근데 주변에서도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다 저한테 너는 말을 좀 틱틱
한다고 좀 툭툭 뱉을 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고쳐야 될지도 사실 잘 모르겠기는 한데 약간 말을 좀 이렇게 쏘게 안 하고 좀 차분하게 하려고 많이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이런 그루브라고 해야 되나요? 말에 약간 이런 넘나지도 좀 많이 넣으려고 하고 했어. 이렇게 툭 안 하고 했는데 했어. 이런 식으로 착하게 말하기를 많이 연습했네요. 아, 저 섀도우 하나 샀어요. 에뛰드 신상인데요. 여기에 이런 컬러들이 살짝 제가 아기 때 썼던 그런 컬러들이랑 비슷해가지고 얘도 살짝 발라줄게요. 뭔가 막 핑크까지는 아닌데 오렌지도 아니고 브라운도 아닌 그런 컬러들을 정말 잘 사용했었어요. 그리고 언행 관련해서는 1탄에서도 말했다시피 제가 공부를 빨리 포기를 하면서 매체에서 접한 가벼운 단어를 가볍게 사용했다라고 했었는데 실제로 그 일 이후에 책을 정말 많이 읽었고 말을 엄청 많이 아꼈던 것 같아요. 가볍게 뱉지 않으려고 무슨 단어를 사용하기 전에 네이버에 꼭 검색을 해가지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단어가 이게 맞는지 검색을 해서 그 어학사전 이런 거에 들어가가지고 그걸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단어를 쓰는 게 지금 습관이 됐어요. 저 친구랑 카톡할 때조차도 이게 이 단어가 맞나? 하면서 막 검색해가지고 혹시라도 그게 뭔가 다르게 제가 하고 싶은 말이 와전이 될까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습관이 돼서 저희 친언니조차랑도 연락을 할 때 그렇게 네이버에 검색을 하는 게 엄청 습관이 됐습니다. 뭔가 학생 때는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하고 싶은 게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점점 나이가 들기 시작을 하고 뭔가 지금 시작하면 늦었나? 라는 생각이 이제 저도 들더라고요. 저는 뭔가 한 우물을 꾸준히 파는 그런 성격은 못 되는데 요즘 드는 생각이 중3 때 거의 학년 내내 저랑 짝이었던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는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어요. 노무사 시험 준비를 하면서 그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그런 친구가 있거든요. 근데 걔는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가지고 이제 뭔가 결실을 맺을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한 우물을 파지를 않아가지고 이 자격증도 있고 저 자격증도 있고 이거 했다가 저거 판 벌려놨다가 이렇게 막 왔다 갔다 하니까 이제는 하고 싶은 것만 많아졌지 뭔가 제대로 맞춰 놓은 건 없더라고요. 그게 뭔가 되게 아쉬워요. 좀 한 우물만 팔걸. 아이라인을 이제 할 차례인데 제가 고등학생 때부터 쓰던 피스미 아이라인을 여지껏 쓰고 있습니다. 뭔가 학생 때는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해도 되고 약간 무궁무진한 그런 순간들이 있었다 치면은 지금은 뭔가 하나를 잡고 그거를 꾸준히 이어가야 하는데 무언가 포기하지 않고 진득하게 해야 하는 순간이 왔다라고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게 지금 유튜브 릴스 인플루언서가 되지 않을까. 참고로 27살 소입분 메이크업보다 17살 소입분 메이크업이 훨씬 진하답니다. 훨씬 못하고 훨씬 진해요. 19살 후반에 나 이제 성인이야 뽕이 가득 차있을 때 그때 메이크업이란 이 정도로 화장이 진했습니다. 심지어 하이라이트를 생 화이트로다가 분필처럼 했었는데 아주 비슷한 제품이 저한테 있더라고요. 이런 화이트 펜슬인데 애교살에다가 이렇게 냅다 화이트를 코에다가 해줄게요. 그때는 뭐 중안부 줄이기 메이크업 이런 것도 없었고 인증사진 메이크업, 체육대회 메이크업이 끝장이었어요. 이러고 블러셔를 살짝 오렌지 레드를 사용을 해줄 건데 말린 장미랑 오렌지 레드 둘 중에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 메이크업 유튜브 영상에서 가장 많이 보였던 색감이 약간 오렌지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이게 카메라 색감 탓일 수도 있는데 말린 장미랑 고민을 하다가 오렌지 레드로 가기로 했습니다. 블러셔는 이 컬러그램 홍시그널. 저는 이렇게 광대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블러셔를 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광대 부각되는 이 블러셔. 뭔가 살짝 지금 촌스러운 게 마음에 들어요. 옛날 생각나고. 그때는 블러셔를 이렇게 엄청 광범위하게 해줬었고 심지어 컬러도 두세 개씩 섞었었던 것 같은데 어때요? 이렇게 이 정도로 약간 비슷한 것 같아요. 지금이야 블러셔 하면 막 코 밑에도 하고 이렇게 턱 밑에도 하는데 그때 김소희는 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고 싶지만 참겠습니다. 그리고 제 메이크업에서 단연코 절대 빠질 수 없었던 것이 바로 페이크 언더입니다.
지금은 페이크 언더를 안 그리는데 또 안 그리다 보니까 페이크 언더를 잘 못 그리게 됐어요. 하지만 소입품하면 페이크 언더였기 때문에 페이크 언더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잘 나오는 아이라인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 벌써 망했어요. 후! 이렇게 페이크 언더 보이시죠? 제가 언더의 속눈썹이 진짜 완전 빵개거든요, 빵개? 근데 그 당시에 어떤 구독자분이 제 언더를 보시고 페이크 언더를 그리기 위해서 언더 속눈썹을 다 밀어버렸냐는 거예요. 그냥 없는 건데. 살짝 상처였었다. 네, 이런 페이크 언더를 이렇게 티나게 그렸었습니다. 그리고 립은요, 립도 촌스럽게 약간 레드 오렌지로 갈 건데요. 입술 색을 살짝 죽여줄게요. 입술 색도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비슷한 컬러가 뭔가 없는 거예요. 약간 쨍한 그런 레드 오렌지? 최대한 비슷하게 따라해볼게요. 일단 그때 스킨푸드 타민 후르츠 이런 립밤을 가지고 다녔었거든요. 그거랑 비슷한 컬러가 있어서 그거를 베이스로 일단 깔아줄게요. 약간 갑자기 트렌디해져서 살짝 좀 촌스러운 컬러로 덮어야 될 것 같은데 컬러가 촌스럽다는 게 아니라 촌스럽게 보이게끔 만들어줘야 하는 거거든요. 이게 딱 레드 오렌지의 정석 컬러인 것 같긴 한데 토니모리 키디 틴트 사과 시럽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좋아하는 틴트입니다. 제가 전체적으로 발라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절 립 특 완전 건조함. 심지어 본인은 입술 관리도 제대로 못해서 주름이랑 각질 짱 많으면서도 매트 립을 고집했었다. 뭐 대충 비슷한 것 같아요. 살짝 티슈로 이 광택을 없애볼게요. 글로시가 가시지를 않네? 그치만 비슷한 매트 립이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촌스러워 보이는 메이크업을 했었다. 솔직히 생각한 것보다 좀 이쁜데? 너무 이쁘게 됐는데? 그때는 심지어 앞머리도 이러고 다녔었거든요. 약간 앞머리를 해야 좀 촌스러워질 것 같아서 앞머리를 살짝 해보고 와볼게요. 네, 요런 앞머리, 이 엘레강스한 앞머리 이렇게 더듬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다녔었는데요. 어때요? 살짝 비슷한가요? 초심으로 돌아간 것 같나요? 그거는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 달려있겠죠? 쉽게만 살아가면 재미가 없어요. 27살 김소희가 17살 김소희 메이크업을 초심을 찾고자 한번 해봤는데요. 옛날에는 살짝 모르겠지만 지금은 그래도 도와주시는 주변인 분들이 그래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야, 이놈아! 네, 그분들이 있었기에 이렇게 또 초심을 찾으려고 노력이라도 하지 않는가 싶기도 하고요. 부끄럽네요, 이런 말 얘기하려니까. 1탄에서 파생된 그런 유튜브가 총 3탄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2탄은 이렇게 초심을 찾고자 옛날 메이크업을 하는 그런 컨텐츠였고 3탄은 저처럼 유튜브가 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넥타이는 어떻게 매는 거예요? 저처럼 유튜브 망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인플루언서에서 벗어난 삶은 어떤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그런 인터뷰 비슷한 컨텐츠를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초심 찾기 17살 소이품 메이크업 완성! 얼굴에 에티가 사라져서 그런가 그 옛날에 그런 아가미는 사라졌고요. 이렇게 조금 성숙해진 소이품. 그러면 오늘 컨텐츠로 초심을 찾았길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